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이 식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역대급 폭풍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상반된 신호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헤드라인만 보면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옆에서는 2026년부터는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런 예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과연 진짜 현실은 뭘까요? 자, 그럼 먼저 시장이 좀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고요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좀 강화했잖아요. 이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놓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바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40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 이것만 보면 와, 시장이 여전히 뜨겁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상승의 속도거든요. 보세요. 최근 3주 연속으로 그 오르는 폭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기가 조금씩 식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거죠. 이 분위기는요, 매수의 지수 이걸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 지수가 최근에 79.1에서 74.9로 무려 4.2포인트나 뚝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좀 비싼가 하면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확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단기적인 고요함이 시장의 전부를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건 폭풍 전의 고요함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무서운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주택 공급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장기적인 변수를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공급 절벽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급이 뚝 끊긴다는 건데 이게 가까운 미래에 우리 시장을 강타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 숫자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체감되실 겁니다. 2026년부터 불과 4년 만에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물량이 거의 95%가 그냥 사라져버릴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공급이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는 수준인 거죠. 심지어 한 연구기관에서는요, 2026년이 되면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 무려 5배나 더 빠르게 오를 거라고 예측했어요. 전세가가 이렇게 뛰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집값을 위로 밀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예고된 폭풍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 수면 아래에 이미 조용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숨겨진 위험들, 보이지 않는 해류 같은 것들이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게 지금 주요 경제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건 정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을 뜯어보면요,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전부 묶여 있어요.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딱 오면 우리 가계가 그걸 버텨내기가 정말 힘든 아주 취약한 구조인 거죠. 근데 이 엄청난 가계부채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좀 독특한 우리나라의 전세자금 대출 시스템입니다. 이게 규제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왜 자꾸 문제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DS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원리금을 얼마나 갚아야 하냐 이 규제를 안 받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갚을 능력에 대한 깐깐한 심사 없이도 가계부채를 확 늘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안정성을 더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하고 지방 집값 격차가 지금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시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져서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봅시다. 단기적인 고요함, 예고된 공급 폭풍, 그리고 수면 아래의 위험까지. 정말 안개 속 같은 이 시장에서 앞으로의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대체로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이나 고금리 때문에 단기적인 약세는 좀 더 이어질 거다. 그러다가 2025년쯤 되면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엔 좀 주춤하다가 하반기에 살아나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장기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시장의 모든 걸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거죠. 결국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건 정부 정책이라는 단기적인 힘이고요. 반면에 앞으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건 공급 부족이라는 장기적이고 거대한 힘입니다. 지금 이 두 개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밀려오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상충하는 두 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나를 발전시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